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이 5일 또다시 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대거 투입시키면서 이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번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 중에는 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까지 포함해가지고 19대나 출격시켰다는 점에서 목적이 분명한 위협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은 J-16 전투기 10대, 그리고 수호이 30 전투기 4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H-6 폭격기 4대, 또 Y-8 대잠전기 1대, 모두 이렇게 19대로 이들은 대만이 실질 점유 중인 프라타스 군도, 그러니까 둥샤 군도라고 그러죠. 여기 북쪽으로 대만 본토에 더욱 가까운 해역을 비행했다, 이렇게 대만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대규모 전투기의 발진은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직후인 지난 6월 15일 역대 최대 규모인 군용기 28대를 보낸 이후의 최대 규모입니다. 물론 그동안 중국은 9월 들어서 지난 2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대만 상공에 한두 대 정도의 군용기를 보내가지고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긴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대만은 일단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고, 또 대만의 전투기도 급발진시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대규모 전투기를 대만으로 보냈을까요?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상당한 숫자의 전투기를 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내보냈다, 그래서 위협비용을 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물론 대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베이징 당국도 이제 공식적 물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중국군이 일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전날 전투기와 폭격기 19대를 대만 인근 상공으로 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군과 대만 공군의 실력, 전력 격차를 과시하기 위한 일상적인 훈련이었다, 이렇게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니케이는 5일 중국이 이렇게 상당한 숫자의 전투기들을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보내는 것은 이 대만이 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대만의 무기 제공자인 미국의 태도에 반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말 미국 군함과 해안경비대 선박이 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바 있지만 그 일이 중국의 대만 위협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5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협 비행 의도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유가 대만이 50년 만에 유엔에 단독으로 재가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이번 위협 비행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지난 2일 보도를 했고, 우리 와이타임스도 지난 5일 대만의 강공 드라이브, 당황하는 중국, 이런 제목으로 정세 분석을 해드린 바 있죠. 그러니까 50년 전 유엔에서 쫓겨난 대만이 재가입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중국에게는 상당한 충격과 함께 이 대만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 유튜브 동영상 1019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일 대만이 오는 14일 유엔 연례총회 소집을 앞두고 유엔 회원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릴리수 대만 외무부 사무국장은 많은 국가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유엔 복귀에는 많은 도전이 뒤따르지만 회원국이 지지해 준다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도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대만 외무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대만이 국제사회에 기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재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말한 점도 이 중국의 심기를 더욱 거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국이 1971년 유엔 총회 투표로 유엔에 가입하면서
대만은 유엔 회원국에서 제외가 됐죠.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자리도 중국에 넘겨준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만이 국제 무대에서 국가로서 참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과 일본 등이 배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대만의 WHO 가입을 위해서 노력을 한 바 있고 오는 12월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하려고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중국 입장에서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만이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우선 중국이 그동안 가장 중요한 외교 원칙으로 강조해왔던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무너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만은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각종 글로벌 기구들의 대만, 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국가 자격으로 활동하게 되겠죠. 더더욱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수교를 회복하는 겁니다.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당장 미국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미국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죠. 일본은 대만과 비록 이 자민당과 민진당 간의 집권당끼리의 회담이긴 합니다만은 사상 첫 안보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27일의 일입니다. 일본은 이런 모임을 앞으로 국가 대 국가 간의 회담으로 승격시킬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대만과 일본이 정식 국교를 회복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미국도 대만과의 국교 정상화를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만과의 외교 관계 회복이 주는 충격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레드라인이라고 여기는 이 대만과의 국교 정상화 카드를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이런 의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대만 관계법 강화입니다. 이 대만 관계법은 1978년 12월에 미중 공동성명에 의해서 이 다음 해인 1979년 1월 1일 이후 중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는 격화되었죠.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 대만 관계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만과의 문화, 통상에 대한 교류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대만의 자유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기술의 제공, 또 대만의 미국에 존재하는 자산에 관한 소유권 및 당사자 자격의 승인, 이런 것들을 규정한 대만 관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 법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미중 간의 충돌 상황이 심화되면서 이 법은 사실상 대만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대만 관계법은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상 정식 국교에 준하는 협약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비롯해가지고 군사적 지원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만이 유엔의 정식 국가로 인정받게 되면 이젠 이 모든 것들을 대놓고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대만의 정식 국가 인정은 미국과 대만 간의 군사관계 교류에서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만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미국과 대만 간의 군사협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죠. 미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서 이미 대만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제시를 했고요. 군사력의 상호 운용성 제고 문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대만의 국방 시스템은 이미 미군과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만에서 치러진 항공훈련 등에서 중요한 군사 용어를 영어로 사용하면서 이 미군과의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의 주요 레이더 기지에 미군들이 파견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었죠. 물론 비공식이긴 합니다만은 대만의 레이더 및 미사일 기지 등에 미군이 파견돼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만에서 획득한 정보 자료들이 일본의 미군 기지 및 또 자위대 레이더 기지하고 공유가 되면서 대중국 작전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군과 대만 간의 공동 작업이 이미 일체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해양경찰 간의 체계적인 협력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을 한 바 있었는데요. 미국과 대만이 그랬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는 미국 해안경비대하고 대만 해순서 간에 이제 해양경찰관이죠. 이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양측은 탐색 구조, 재난 및 환경 이슈 등을 포함한 해사 연합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토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 훈련 강화 기회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이 경찰관 회의지, 이 대만에서는 해양경찰이 언제든지 군함으로 전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군사협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시행했던 이 대만의 4,000톤급 해경선 자이함은 2.75인치 로켓포 1문, 그리고 20mm 기관총, 20mm 포 각각 2문, 그리고 사정 120m인 고압 소화포 3문, 그리고 무인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대만과 이 해경 협력을 통해서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 주변 바다 이런 데서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이나 이 남중국해 섬에서의 분쟁 시에 민간 선박도 사용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한 상황에서 군 선박 이외에도 인해 전술식으로 자국 어선을 대량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가지고 영향력을 굳히는 회색지대 전술을 펴게 된다 그러면 미국과 대만이 일정한 무장까지 갖춘 해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이 중국의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1차적으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과 대만 해경이 해상연합훈련을 펼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과 대만의 해경 분야 협력을 실질적인 군사협력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만약 대만이 정식 국가로서 유엔의 회원국으로 복원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만과의 동맹관계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장 중국 코앞인 이 대만의 서쪽 해안에 미국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잠수함들이 가득 찬 미군 기지가 들어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장면은 중국이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유엔에 단독으로 가입 복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대만이 그런 행동을 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대만이 유엔의 단독 국가로 회원 가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중국의 대만 통일은 물 건너가죠. 그리고 시진핑의 3년임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와이타임 정세 분석 이어서 또 대만에 대한 이야기, 중국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